그래도 명색이 고참인데 여기서 주눅든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미치겠다 너.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그런데 이 신발놈은 내 말을 듣기나 했는지 그는 하던 말을 계속 이어간다. 그들이 나타나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같이 살기 어린 눈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몇몇은 저희하고 복장이 다릅니다. 얼룩무늬 전투복이 아닌 옛날 민무늬 전투복을 입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 중인 것도 아닌데 무장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신발. 이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뭔가 낚인 듯한 기분이 들면서도 그의 말을 중지시킬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궁금한 것을 물었다. 그러니까 신발. 네가 본 게 귀신이라는 거야? 다들 사람들은 못 보는데 그게 귀신이 아니고 뭡니까? 어느 틈엔가 그는 울먹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놈들이 어디에 있는데? 모릅니다. 그때마다 나타나는 장소가 다릅니다. 저는 그들이 나타날 때면 가만히 서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들 행동을 관찰합니다. 난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이명증처럼 귀에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 자식이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서서 눈가를 돌리는 이유가 이것이었다니. 그러고 보니 어제 이곳에서도 그는 같은 행동을 보였다. 다시 한번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다. 그럼 너 씨발 어제도 여기서 봤나? 네. 무장을 한 어떤 군인이 세면장에서 물을 먹고 갔습니다. 얼굴에 검은 위장 크림이 발라져 있고 한쪽 뺨에는 피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막 전투를 마치고 온 군인처럼. 그리고 뭐 그는 정말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물을 한 모금 들이키더니 시커먼 얼굴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세면장 주변을 몇 바퀴 빙빙 돌더니 두 손으로 벽을 긁으며 타고 올라가 창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유격장에서 담 넘듯이 말입니다. 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세면장 안의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살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너 신발, 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죽는다. 거짓말 아닙니다. 나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답은 당당했다. 그럼 윤상병님 얘기는 뭐야? 어제 오전 쌀이나무 채취하 작업하러 갔습니다. 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고참들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입니다. 처음엔 계곡길을 따라 걸었는데 무수한 돌 사이에 안전하게 발을 딛고 걷기 위해 앞을 볼 일이 없습니다. 처음에 계곡길을 따라 걸었는데 무수한 돌 사이에 안전하게 발을 딛고 걷기 위해 앞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잠시 숲속에 들어섰을 때 저는 앞을 쳐다봤는데 일렬로 쭉 늘어선 우리 사이에 누가 같이 걷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반 작업복 차림인데 누가 철모를 쓴 무장한 군인 한 명이 윤상병 뒤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걷는 중간중간 우거진 억새풀 속에서 무장한 군인 3명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분명히 보이는데 아무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억새풀 숲에서 나와 윤상병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전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는데 미친 소리 들을까 봐 간신히 제 입을 틀어막고 견뎠습니다.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강수의 부르던 두 눈에 어느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작업을 하는 얼마 동안 그들은 윤상병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보이지 않았다가 작업이 끝날 때쯤 윤상병님과 쌀이나무를 같이 들어주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막사까지 내려온 것들은 자기들끼리 뭐라고 계속 수군거리더니 숨은 숨을 짓고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 새끼가 지가 미친놈이니 건들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있다니 나는 뭔가. 나는 이렇게 수없이 내 자신을 세뇌시키며 그가 보았다던 것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찾으려 노력했다. 결론은 둘 중 하나이다. 이강수 이놈이 미쳤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난 갑자기 너털 웃음이 났다. 미친 또라이 새끼. 그러니까 윤상병님이 귀신 때문에 죽었다. 이 말에 그는 눈 주변을 손으로 닦고 나를 주시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얘기 또 누구한테 했냐? 지금이 처음입니다. 바로 그때 고참들이 씻기 위해서 세명장으로 하나 둘씩 수건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뭐야? 아직도 시판 닦냐? 네, 그렇습니다. 빨리하고 쉬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나는 남은 식판을 다시 열심히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른손 검지를 입에 갖다 대며 그에게 입 다물 것을 명령했다. 하여튼 어제부터 이상했다니까. 세면장 들어온 고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윤, 그 자식 졸라 몸이 약해서 산에 오를 때 중간중간 쉬었잖아. 그런데 어제 한 번도 쉬지 않고 산을 오르더라고. 엄청난 양의 쌀이나무를 짊어지고 내려가는 걸 봤냐? 너 그거 봤으면 놀랬을 거다. 난 어제 그 자식이 무슨 약 먹은 줄 알았다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정수리에 얼음물이 떨어지는 짜릿함을 느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을 이강수가 말한 뒷산과 인접해 있는 2초소 근무가 걱정되었다. 신발, 시발, 공포의 밤이 되겠군. 내무방과 식당 사이에 있는 2초소는 이강수가 말한 뒷산과 인접해 있다. 그렇게 자주 다니던 뒷산이 어느 순간 공포의 장소로 바뀐 것이다. 아, 신발. 어쩌다가 저런 또라이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새벽 1시 근무 중 짜증을 내는 듯한 나의 표정을 보았는지 근무사수인 최병장이 나에게 물었다. 너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최병장은 원래 우리 부대원이다. 그리고 친형처럼 나에게 굉장히 잘해준다. 그게 말입니다.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잠시 했지만 내 입은 벌써 말을 내뱉고 있었다. 이강수 이 자식이 부대에서 자꾸 귀신이 보인다고. 게다가 윤상병이 죽은 것도 귀신 때문이라고. 최병장은 무슨 애들 귀신놀이 정도로 생각하는지 별로 놀랍지도 않다는 듯이 피식 웃음을 지었다. 장난 아닙니다. 그 자식 말하는 거 들어보면 바로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말합니다.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은데 너무나 진지해서 얘기를 해서 허허 그래 진짜로 이 산에 귀신이 사나 보네.
나의 심각한 표정에도 불구하고 최 병장은 여전히 웃음 진 얼굴로 말을 했다. "예, 알고 계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쫄병 때 하사 생활만 5년 한 선임 하사가 있었다. 170이 안 되는 키에 몸은 완전히 터미네이처럼 단단했지. 포병대에서 애를 하나 잘못 패서 진급 떨어지고 우리 부대로 온 거야. 부대원이 20명 남짓한 부대였으니 그 사람 눈에 제대로 된 부대로 보였겠냐. 맨날 산에 올라가 봄에는 취나물 캐라고 하고 여름이면 머루나 더덕 캐러 다녔단다. 그런데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어. 당시에 그가 그냥 중사 진급 포기하고 제대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지. 제대 후 빵집을 하겠다나 그 무악스러운 손으로 빵을 말두고 있을 것을 상상하니까 웃음이 나오기도 했어. 어쨌든 얼마 후 그 사람은 제대했어. 그런데 말이야. 나는 계속 최 병장의 얼굴을 주시했다. 그 사람이 제대하기 전 부대원들하고 간단히 맥주 한잔 하는데 그러더라고. 저 식당 뒷산에 혼자 가지 말라고. 무서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나 뭐라나. 자기는 혼자 열심히 돌아다녔으면서 우리한테 이러는 게 우스웠지. 그런데 자기는 그걸 느낄 수 있다면서 정말 심각한 얼굴로 얘기하는 거야. 얘기를 듣고 있는 나는 다시 한번 짜증이 밀려왔다. 아, 신발. 오나가나 귀신 얘기뿐이네. 이런 내 마음을 알고 있는지 최 병장이 나를 안심시켰다. 귀신 얘기는 어느 부대에나 나오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처음에 그 사람 얘기 들었을 때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냥 추억거리야. 혹시 혼자 저 뒷산에 돌아다녔던 사람 없었습니까? 야 임마, 군대에서 야산을 혼자 돌아다니면 어떡해. 게다가 부대원도 적은데 누가 없으면 바로 티나잖아. 그런데 갑자기 최 병장이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삐죽거리며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 그러고 보니 한 번 있었다. 나는 침이 한 번 꼴깍 넘어갔다. 언제 말입니까? 한참 됐지. 이건 내가 겪은 건 아니고 내가 자대 배치받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야. 이 조그만 부대에서 호남파, 영남파가 갈렸었나 봐. 호남 출신이 왕고가 되면 영남 출신 애들은 갈구고, 영남 출신이 왕고가 되면 다시 호남 출신 애들을 갈구고, 이런 식으로 군번을 따라 내려가면서 복수와 응징이 난무했나 보더라고.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한 이등병 하나가 5일가 도중에 탈영을 한 거야. 저녁이 다 되어가는데 보이지 않은 거다. 전 부대원들 비상 걸려 그 사람을 찾아 나섰지. 보통 부대원 탈영했을 때 무장 탈영이 아니면 사단에 바로 탈영 신고 안 해. 그냥 부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탈영병이 생기면 부대 간부들 진급은 물 건너갈 수 있거든. 해가 기울고 나서야 중대장은 탈영 신고를 결심했지.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뭡니까? 저녁 8시가 다 되어갈 쯤 탈영한 이등병이 넋나간 표정으로 뒷산 계곡길을 따라 취사장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 내려오는 거야. 그걸 취사병이 발견하고 부대에 신고한 거지. 그나마 다행인 게 그때까지 사단에 보고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등병이 조사 과정에서 입을 열면서 그 뒤로 부대는 발칵 뒤집혔지. 호남파, 영남파 두목들은 군기교육대 갔고 나머지 똘마니들은 부대 자체 군기교육을 받았나 봐. 그런데 왜 돌아오게 되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병이 이상한 말을 하더래. 나는 다시 한번 침을 삼켰다. 환하게 떠오르는 달이 오히려 음산한 기운을 더하는 것 같았다. 타령을 했는데 여기저기 산악지를 잘 모르니까 길을 잃었나 봐. 도시에 살던 놈이 산악지역을 우습게 본 거지.
그래서 다시 오던 길로 내려가서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산속은 원래 해가 빨리 지잖아. 어둑어둑한 산속에서 군인들이 보이더라는 거야. 아무 말 없이 야간 침투훈련하는 것처럼 총을 들고 산 준턱을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걸어 올라갔더라는 거야. 처음에는 자신을 찾기 위해 출동한 군인들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얼른 숨었대.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래. 난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하고 있는 최병장이 부러웠다. 뭐가 말입니까? 손전등을 들고 있지도 않고 자신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부대 마크가 없더라는 거야. 게다가 그때는 대침투 훈련이나 대항군 훈련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야. 간첩 아닙니까? 무장공비나 이런 거. 그러자 최병장이 피식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야, 무슨 공비가 그렇게 침투하냐? 낮에는 비트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능선 타고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여기가 무슨 주요 거점지냐? 솔직히 우리 부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지. 나를 놀래키려는지 최병장이 얼굴을 가까이 하며 속삭였다. 그리고 잠시 후 정말로 아무 소리 없이 숲으로 싹 사라지더래. 그 이등병은 너무나 무서워서 타령을 포기하고 내려온 거야. 졸라 골 때리지? 그러나 나는 별로 골 때리지 않았다.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최병장이 얼굴을 더 가까이 하며 속삭였다. 또 하나 골 때리는 건 그 군인들 까만 얼굴에 민무늬 전투복을 입고 있더라는 거야. 아주 옛날 거. 나를 놀래키려던 최병장은 오히려 나의 외침에 도돌라 버렸다. 맞단 말입니다. 이강수 그 자식이 똑같이 말했단 말입니다. 까만 얼굴에 민무늬. 갑작스런 나의 외침에 뭔 일이냐는 듯 최병장은 장난스럽던 얼굴을 지우고 멍한 얼굴로 나를 살폈다. 야 임마 왜 그래? 여기 근무지야. 목소리 낮춰. 나는 순간 내가 최병장보다 한참 아래 쫄병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자 최병장은 경색된 얼굴을 풀고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을 이었다. 너도 군생활 해봐라. 졸라 골 때리는 일 많이 겪을 거다. 그리고 그런 얘기 너무 믿지 마라. 믿으면 믿을수록 너만 피곤해진다. 이강수 걔가 귀신을 본다면 그놈 능력인 거야. 신경 쓰지 마. 너 이거 아니어도 아직 쫄병이라 신경 쓸 게 많잖아. 너 요즘 부대 증편되면서 많이 힘들지? 아, 아닙니다. 뭐가 아냐 임마. 미친놈들이 세트로 들어왔는데 안 봐도 뻔해. 그 말에 나는 갑자기 두려움은 사라지고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왔다. 눈물을 보이진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눈앞이 캄캄한 군생활을 생각하니 정말 기가 막혔다. 집에 가고 싶었고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사회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병신같이 보일까? 정말 사회에서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는데 오히려 군대에 와서 나약해진 이 기분은 뭘까? 윤상병 죽기 전부터 부대 간부들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만일의 경우 적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걔네들 다시 전출 보내려고 생각 중인가 봐. 진짜.
그러게 뭔 짓이야. 부대를 증평하려면 신병으로 했어야지. 공포의 밤일 것 같았던 그날 밤 근무는 최 병장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나갔다.